갈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에 있어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선제적 조치입니다. 즉 자살위험군이 스스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잘 없기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해 자살 예방을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이 직접 상담 전화를 걸고 내원을 신청해야 자살 예방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선제적 조치 차원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병원, 상담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준다면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로 단 2번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2,906명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35.4명꼴, 대략 40분에 1명씩은 자살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에서 정한 표준 인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2년 자살률은 22.6명이고 OECD 평균 10.6명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특히 다른 세대보다 10대에서 30대까지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백서에 따르면 10대 43.7%, 20대 56.8%, 30대 40.6%가 자살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살 원인은 정신적 어려움, 경제적 고충, 학업, 취업, 가정환경, 질환, 우울감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살 충동 원인으로 질환, 우울감 장애가 35.4%였고 27.6%가 경제적 어려움, 11.1%가 직장 문제, 가정 불화가 8.9%, 외로움, 고독이 8%였습니다. 자살 원인에 대해 세대별로 세분화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청소년층은 흔히 입시 위주의 교육과 진로 진학으로 인한 압박감, 경쟁사회, 가정 내 불화와 같은 상황에서 얻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인지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SNS를 통해 청소년들은 우울, 정신병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자해 사진을 올리거나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자살할 사람들을 찾기도 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대 소아과 제이슨 나가타 교수 연구팀은 청소년 뇌인지 발달 연구 데이터를 수집해 9세에서 11세 어린이 16,033명을 대상으로 영상기기 사용 시간과 자살 충동 정도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영상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2년 후 자살 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9% 높아졌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비롯하여 화상 채팅, 영상 시청 순으로 이를 오래 사용할수록 자살 충동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소통이 일방적이기에 외로움과 우울감이 늘어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스마트폰에 빠지다 급기야는 중독에 이르게 되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급증하여 자살 충동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20대와 30대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을 느끼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체감경제 고통지수에 따르면 취업난과 물가 급등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고통지수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더욱이 청년층의 금융부채와 가구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데다 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높기에 청년의 재정 건전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청년들 중 몇몇은 고립하고 은둔하는 성향을 보이며 급기야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에서 지난 1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립 은둔 청년 비율은 대략 4.5%, 약
12만 9천 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40대와 50대의 경우 10대에서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 비하면 자살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며 지속적으로 쌓인 절망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고 부채를 짊어지거나 혹은 경기 침체로 인한 파산 등으로 주위와 연락을 끊고 고립하여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경제적 고충뿐만 아니라 가족 구조 변화와 은퇴 후 역할 상실, 배우자 사망, 신체적 저하 등 여러 삶의 변화로 겪는 우울감과 자괴감 등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60대 이상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할 정책 마련은 속도가 더디나 노인 인구는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23년 기준 18.4%에서 2025년 20.6%로 올라가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70년에는 만 15세에서 64세 생산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노인 자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기에 꼭 미리 대비해야 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윤 정부는 자살률 저감 대책의 실행 방안으로 번개탄 규제 검토를 한 사실이 거론되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 4월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자살 사망률을 30% 감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0년 내 한국의 자살률을 50% 이상 낮추는 목표를 설정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4대 세부 전략, 즉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혁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자살 예방 상담 콜센터는 1393, 청소년 상담 1388 등 8개 번호로 나뉘어 있어 접근성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상담 번호를 109번으로 일원화해 통합 운영을 하고 상담원을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4분기 도입을 목표로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SNS 상담을 마련하고 동반 자살 모집 등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자살의 주 원인이자 코로나19 이후로 급증한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에 한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질환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결국 자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윤 정부는 내년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3,866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일본의 2021년 자살 대책 관련 예산 8,3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가뜩이나 자살 상담 인력을 고용할 만한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차라리 확실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자살률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낮춰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에 있어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선제적 조치입니다. 즉 자살위험군이 스스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잘 없기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해 자살 예방을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핀란드 등 복지 국가에서는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여부 등을 혈압 체크하듯이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잠재적 우울증 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 등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증세가 나아질 때까지 관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이 직접 상담 전화를 걸고 내원을 신청해야 자살 예방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선제적 조치 차원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병원, 상담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준다면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